요즘 뉴스와 인터넷에서 정치인들의 구속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정치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역시 구속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구속이라는 말만 나와도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구속은 어디까지나 수사와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일 뿐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의 구속은 단순히 신체를 가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도주를 막고 증거인멸을 방지하며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피의자를 풀어둔 채 재판을 진행하다가 도망가 버리거나 증거를 없애버린다면 제대로 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속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피의자 구속입니다. 체포 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수감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불법 촬영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현행범 체포 직후 증거 삭제가 우려돼 구속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 구속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거나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날 때 재판부가 선고와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입니다. 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클 때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와 동시에 구속하는 방식입니다. 연예인 승리 씨나 가수 정준영 씨 사건에서 이런 방식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구속은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일 뿐 유죄를 확정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전 구속영장으로 구속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는 무죄 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속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 사유가 합리적인지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 따져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률 조력을 통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될 수도 있고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분명 무거운 조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속은 결코 판결의 끝이 아니며 법률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지켜낼 수 있는 여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스스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